근데 이 친구가 이제 처음에 들어올 때는 모의고사를 봤는데 네. 모의고사 성적이 뭐 10몇 점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11월 달에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받았어요. 그 친구 고3 때까지 그 성적을 유지를 잘했고요. 네, 안녕하세요. 분당 강쌤입니다. 그럼 이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학원에서 아이들을 지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으로 계시면서 학생들 정말 많이 만나셨을 텐데 네. 좀 기억나거나 잊혀지지 않는 학생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그런 학생들 있을까요? 깊이 그 생각을 해보면 늘 떠오르는 학생이 이제 있는데요. 그 학생이 중학교 때 야구부 에이스였던 친구였는데 굉장히 야구를 잘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아예 이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큰 부상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운동을 그만두게 됐는데 이 친구는 평생 운동밖에 한 적이 없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서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이제 기본이 없는 거는 물론이고 너무 심각하게 이제 다 모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신뢰가 되는 줄은 알면서도 혹시나 싶어갖고 혹시 한글은 정확하게 아냐 여기까지 질문을 했던 친구니까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처음에 들어올 때는 모의고사를 봤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뭐 10몇 점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약간 차라리 기둥을 세우지 그러냐. 그러면은 그래도 20, 30점은 20, 30점 나왔을 텐데 그랬더니 굉장히 불쾌해하면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풀었다. 근데 이게 내 결과지. 난 기둥 세우고 이런 짓은 안 한다 이러는데 제가 거기서 야,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느꼈고 더 놀라웠던 거는 3월 달 성적이 그랬는데 11월 달에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받았어요. 그 친구가. 국어에서?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오히려 영어가 마지막까지 좀 안 나왔고 신기하게 그래서 그 친구 고3 때까지 그 성적을 유지를 잘했고요. 근데 제가 그 친구 통해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절대로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자. 제 기준에서는 이 친구는 공부가 되는 아이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한테 내가 처음부터 그냥 기회를 계속 안 줬더라면은 사실은 이게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었을 거고 이 아이를 통해서 정말 많이 저 스스로도 반성을 했고 그리고 이 친구 이후로는 그래서 어떤 학생을 봐도 섣부르게 안 보는데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이거를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된다라는 거를 알고 그리고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돼서는 이런 아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이런 사례가 없었고 근데 그 이후로는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점을 바꿔준 학생이기 때문에 기억이 오래 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말씀하시니까 그 뭐라 그러죠? 피그말리온 효과? 네, 그걸 보는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결국 그러면은 그 아이가 어떠한 아이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아이를 바라보는 옆에 교사나 혹은 부모님의 관점에 따라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교사도 또 다른 것 같아요. 된다고 믿고 아이를 지도를 하는 거랑 애초에 애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건 다른 것 같아요. 그 친구 얘기 조금만 더 여쭤보면 그래도 1년의 과정을 보셨을 거잖아요. 그 변화에 가장 큰 어떤 그 친구가 갖고 있었던 태도나 마인드셋 이런 거에 좀 어떤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그 생각은 제가 있어요. 이 친구는 어쨌든 야구로 에이스였던 친구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나는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선생님이 누가 안 된다고 해도 내가 실제로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내 최선을 다한다. 그 자세가 되게 강직했던 친구여서 그거를 옆에서 지켜보는데 제가 보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워 보이는 과정인데 이 친구는 제가 보기에는 되게 고통스러운데 이 친구는 고통스럽게 생각을 안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도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어떻게든 제가 할게요 선생님,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던 그 자세, 내가 나를 믿는 거. 근데 실제로 저희가 보면은 이 친구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가진 애들이 많아요. 5, 60점이면 좋은 점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10 몇 점에 비교할 때가 아닌데 5, 60점 아이들은 너무 반복적인 실패에 익숙해져 있어서 애당초 난 안 돼라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는 난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따라잡더라고요. 저희 채널 이름이 스몰빅이 결국 작은 성취 경험이 그런 이제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만든다라는 뜻인데 최근에도 저희 그 유튜브에
약간 다른 케이스이긴 하지만 성적 급상승해서 이제 실제로 거의 꼴찌에서 변호사가 되신 분이 계신데 그분도 똑같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안 해서 그런 거지 지금부터 해서 난 하면 잘할 수 있어 라는 그 믿음이 3년 내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믿음이 있는 아이들의 이제 부모님들도 배신적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네. 좀 그런 부모님들의 공통점이나 어떤 언어나 어떤 태도의 공통점 이런 게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부모님들도 아이를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약간 막 미쳤어 약간 그런 제가 지금 저 상황인데 어떻게 저 엄마 저렇게 태어내 뭐 이런. 근데 아이를 딱 믿으시고 어머니도 본인의 선택을 믿으시고 별로 흔들림이 많이 없으신 거는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했어요. 이게 부모도 사람이면 되게 불안할 수 있고 그게 어떤 측면에서 티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도 이제 아이들 가르치시고 또 부모 역할도 해보셨는데 어떤 마음이실까요? 그런 부모님들은? 기본적으로는 항상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믿을 수 있다라는 거는 여태까지 내가 스스로 해왔던 어떤 경험들이 많을 때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분들은 내가 여태까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짓고 스스로 내 삶을 어떤 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작게는 실패도 보고 크게는 성공도 봤지만 이 실패들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된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나오는 결과 또한 실패가 아니라 또 성장이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실패라고 생각을 하면 두려운데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두렵지 않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두렵지는 저는 않은 이유가 저 정말 많이 실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은 삽질의 역사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삽질과 정말 많은 실패를 하는데 그 한 번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많은 실패들을 하지만 그거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겁내지도 않는 이유는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실패 성공이 없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아이를 정말 잘 키우려면 사실은 아이를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고 철학이나 기준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네요. 훌륭하십니다. 제가 본 모든 아이를 잘 키우는 부모님은 아이를 잘 알기 이전에 자신을 잘 알아요. 그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내가 어떤 게 객관적으로 부족하고, 내가 어떤 걸 객관적으로 그래도 괜찮게 해나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으시고요. 그 이해가 높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 대한 이해도 높으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분들 중에 혹시 기억나시는 분 혹시 있으실까요? 많죠. 아까 그 학생 어머니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그런 게 있으셨던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어머니 중에서 그 이제 자녀분 그를 아들, 딸 다 저희 학원 보내신 어머니가 계신데요. 둘 다 굉장히 훌륭한 아이들이거든요. 이 어머니도 굉장히 훌륭하세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너무 객관적이세요. 제가 처음에 그게 조금 놀라웠는데 우리 아이는 이거를 못하고 이거를 잘하고가 되게 분명하게 딱 있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막 마음이 막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걸 잘해갖고 내가 너무 기분이 좋고 못해서 너무 이게 아니라 우리 아이는 선생님 요게 부족하고 요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는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실 수 있을까 보니까 어머니가 본인을 굉장히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의 이러이런 참 안 좋은 면을 우리 아이가 닮은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안 좋은 점 닮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소위 뭐 성공하는 사람들 뭐 공부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다 잘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 되는 게 결국 자기 객관화라고 얘기하고 그게 소위 말하는 메타인지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누가 어디서 뭐 맘카페에서 좋다고 하니까 그 방식 그대로 아이들을 시키는 거죠. 우리 아이는 절대 그 아이가 아닌데 아마 최상위권 분들 다 거의 공감을 하시겠지만 학원 같은 경우에 그 이용을 잘 하시는 경우는 그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케이스도 있었지만 스스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실제 이제 성과로도 이어지는 그런 학생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이 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 또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뭐 상담을 하거나 직접 보셨을 때 가지고 있는 공통점 이런 것들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예를 들어 최상위권이라고 생각하면 상위권보다 더 최상위권 학생들이라고 보면은 이런 친구들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머리가 막 좋은 아이들도 물론 있는데 그보다는 최저가 굉장히 높아요. 최저가 높다는 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 이상은 해내는. 그러니까 그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오늘 시험이 끝나서 애들 다 놀러 가든지 아니든지 뭐 수학여행을 갔던지 소풍을 갔던지 상관없이 어떤 이상은 본인이 스스로 계획을 세운 거는 꼭 한다. 요게 좀 많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던 것 같고요. 100%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굉장히 겸손해요. 이거 겸손하다라는 게 뭐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한테 겸손한 게 아니고 공부에 대한 겸손함, 지식에 대한 겸손함이 있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과연 맞는 건지 끊임없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혹시라도 불안한 게 있으면 반드시 질문을 하고, 예, 그거는 뭐 성격이 뭐 이렇게 소극적이거나 이런 거랑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얘기는 일절 안 하는 애인데 공부 궁금한 거는 뭐 새벽 2시든 3시든 상관없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 면들이 이제 이런 아이들의 좀 특징이다. 네,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들은 혹시? 부모님은 이제 두 가지로 딱 나눠지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예 터치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이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관심은 무척 있으신데 근데 아이를 존중하고 아이의 선택도 존중하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전화를 먼저 하시지도 잘 않고 전화를 드리면 꼬치꼬치 물어보기보다는 잘하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제가 도와줄 건 없는지 이 정도. 그리고서는 크게 거기에 대해서 개입이 없이 끝까지 아이를 믿어주시고 조력자 역할만 하시는 경우. 그 다음에 반면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또 계세요. 제가 보면은 저희 학원 선생님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학원에 대해서도 더 잘 알고 계시고 늘 같이 어디가 이렇게 뛰고 계시고, 그 다음에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면 반드시 연락을 해서 다 물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같이 옆에서 진짜 정말 같이 뛰시는 느낌, 그렇게 적극적인 경우가 있으시고.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적극적이려면은 그냥 애매하게 막 이렇게 개입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잘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머님들, 적극적인 어머님들은 일반적인 대입 강사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보다 훨씬 더 잘하세요. 입시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모든 그 선생님들, 프로그램들 이런 거 더 잘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우리 아이도 너무 잘 파악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개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제가 약간 들으면서 또 궁금한 게, 이게 두 부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두 부류의 자녀의 어떤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모님의 성향이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크로스 되면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아이들은 전자의 유형처럼 이런 애들은 오히려 그렇게 그냥 조금 멀리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반대로 이런 아이들의 성향이라면 부모님이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도 좋을 것 같다. 혹시 뭐 생각나시는 거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아이도 되게 분명하게 나눠지는 게, 그 전자의 아이들, 어머님들 좀 지켜봐 주시는 경우는 일단은 이제 아이의 문제일 수 있는데 어머님들이 공부를 싫어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다음에 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는데 애가 공부를 잘해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신기하다,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런 입장에서 이제 바라보시는데 얘는 정말 공부하고 스스로 해나가는 과정들을 즐거워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런 애들은 그냥 지네들 냅둬도 알아서 잘하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머님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친구들은 또 제가 가만히 보면은 그 수동적인 성격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뭔가 이렇게 누군가 계획을 세워주고 결정을 해주면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결정을 하기에는 조금은 소심하고 조금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은 애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이 스스로가 막 걱정이나 염려가 많지 않은데 너무 적극적으로 이거를 개입을 하셔서 끌고 가려고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 실제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성과도 잘 나오고 뭔가 그 과정에서 부모님과의 자녀 관계도 좋고 그런 아이들과 부모님은 학원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시나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자후자 나눠서 말씀드렸는데 그 아이를 그냥 믿고 지지해 주시는 경우랑 그 다음에 어머니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경우 다 끌려다니진 않아요. 최상위권은. 그게 공통점인 것 같아요. 최상위권의 공통점. 이쪽은 그 아까 후자의 경우는 너무 잘 알아서 끌고 가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이렇게 마음에 드는 데를 딱 골라놓고 선생님 저는 이거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시지, 이건 뺐으면 좋겠어 이렇게 가시지, 학원이 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고 선택적인 활용, 그게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학원을 잘못 이용하시는 유형이나 어떤 그런 경우들이 어떤 게 있나요? 대표적인 게 이제 누가 어디서 뭐 맘카페에서 좋다고 하니까 또 아는 누군가가 이 방식으로 어디를 갔다고 하니까 그 방식 그대로 아이들을 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는 절대 그 아이가 아닌데
그런 거는 다 고려하지 않고 그냥 좋다는 방식대로만 끌고 가는 경우가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학원 같은 경우에 그 이용을 잘 하시는 경우는 자기 공부 시간이 반드시 확보되는 경우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모든 성적은 내 공부에서 나온다고 보고 아마 최상위권 분들 다 거의 공감을 하시겠지만 강의가 좋아서 강의가 엄청나게 좋아서 성적이 물론 잘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도움은 되지만 그 직접적으로 내가 시험을 봤을 때 점수로 이어지는 거는 본인이 얼마나 내 공부 시간을 가지고 치열하게 했느냐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원을 쫓아다니느라고 얘가 숙제도 잘 못해가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숙제에 학원 숙제가 됐든 학교 숙제가 됐든 늘 그 숙제 가지고 버거워하고 있다. 그럼 반드시 뭔가 지금 정리되어야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저는 극단적으로 사실 학원에서 내준 숙제도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러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잘하는 애들은 자기가 알아요. 이거 진짜 쓸데없는 거다. 아니 1 더하기 1이 2인 걸 아는 애가 고만고만한 걸 100개, 200개 푸는 거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보여주기 식으로 막 시키는 곳도 있고 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원 숙제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이 절대 진리는 아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주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덧붙이면 아이가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 이 숙제는 이제 이미 이 부분 너무 잘 알아서 저는 차라리 요건 좀 안 하고 딴 걸 좀 주시면 안 돼요? 얘기를 들어보고 애를 봤을 때 타당하다 생각하면 당연히 바꿔줘요. 여기다 막 바꿔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좀 아이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럼 이제 책을 보니까 또 이제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학부모님께서 많이 빠지시게 되는 일종의 생각의 감옥 이라는 표현을 하셨던데 좀 이 생각의 감옥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생각의 감옥이라는 거는 고정관념들 그렇죠. 그리고 내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서 계속 만들어지는 이렇게 개인이 그거를 뛰어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다 누구나 다 영유를 안 가면 무조건 망해. 그리고 뭐 저기 영어 같은 경우는 중3까지 수능 영어 반드시 끝내야 돼. 그리고 수학책은 뭐뭐뭐 안 보면은 절대 서울대 못 가. 그다음에 심화 선행 여기까지 반드시 끝내야 돼. 1타 강사 강의는 뭐뭐뭐를 들어야 돼. 수없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게 어떤 사람한테는 통하는 거지만은 어떤 사람한테는 전혀 통하지 않는 거라서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인 것 같고 요즘엔 좀 덜한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이과를 가야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누가 봐도 문과인데 이과를 가야지 대학을 잘 간대요. 왜 대학을 잘 가냐고 여쭤보면은 정확한 뭐도 없고 뭐 수학도 유리해진다는데 그러니까 막연하게 아는 거 들은 얘기는 많은데 정확하게 아는 게 없다 보니까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의 감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나 학생이나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사고의 힘이 정말 필요한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반대로 이제 그 고정관념 말씀하셨는데 뒤집어서 정말 시대가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뭐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본질이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선생님 보시기에 이제 뭐 학습이라던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진짜 변하지 않는 본질 혹시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 얘기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저희 딸을 임신했을 때 거의 한 100kg까지 나갔었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그때도 물론 저는 이제 좀 이거 나름 귀여운데 이랬는데 주변에서 다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안 귀여웠다. 근데 제가 그때도 생각을 했던 게 살을 빼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정말 운동하고 먹는 것 빼고 나머지 한번 다 해본 것 같아요. 안 빠지더라고요. 빠져도 다시 요요가. 근데 이제 정말 그때 이제 나중에 살 빠지면서 애들 또 수업하고 하면서 힘들어가지고 그런 것도 굉장히 있는데 결국에는 다이어트도 적게 먹고 열심히 운동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적게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하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효과를 봐서 사실은 이제 살도 빠지고 그리고 이제 건강도 찾고 이제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다이어트의 본질이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공부도 똑같습니다. 공부의 본질은 그냥 대학의 본질은 그냥 대학을 가려면 공부를 하는 거죠. 뭐 작게 보면은 국영수,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은 사회과학. 그래서 국영수, 사과 성적이 그게 내신이 됐든 수능이 됐든 어느 한쪽이라도 확실하게 국영수 과사를 잘하면은 제가 볼 때는 만족스러운 대학은 다 갈 수가 있고 물론 당일의 시험을 너무 못 볼 수는 있는데
열심히 해왔던 학생들은 어떤 전형으로든 또 반드시 구제가 되더라고요. 네. 뭐 논술이든 뭐든. 그래서 본질은 그냥 공부다. 국영수 과사. 네. 네. 아, 저희 딸 정말 책을 싫어요. 정말 놀랍게 싫어하는 아이여서 이제 아이한테 맞춤으로 좀 바꿔줬는데요. 네. 그런 과정으로 해나가다 보니까 지금은 혼자 책을 잘 읽어요.